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플랫폼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문제도 많아서 이거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경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윈에 대한 소식 정말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윈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어떤 언론에서 그런 게 나와가지고 뭐 논란이 많았지만 마윈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뭐가 사라졌냐고 그러면 알리바바의 애뉴얼 리포트에서 마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리바바에서 마윈이 지워졌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21년에 알리바바의 그 애뉴얼 리포트에 나오는 주주들 지분율입니다. 네. 보시면 차이총신이라고 이 조셉 씨 차이라고 하는 사람이 1.4%. 네. 그 다음에 모든 경영진들의 지분율이 2.3%. 네. 그리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 소프트뱅크 24.8%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윈이 없어요. 근데 작년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네. 작년에 보면은 쨍마가 네. 그 쨍마가 마윈 이름입니다. 잭이요. 예. 4.8%. 그리고 차이총신 조셉 씨 차이는 1.6% 똑같고요. 그리고 모든 경영진의 지분율은 7.4%.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소프트뱅크 24.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마윈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윈이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래서 지금 마윈 지분을 보면 지금 이게 프리-IPO 2014년 전에 이 마윈 지분이 8.8%였어요. 기업 공개할 때. 네. 그리고 2020년까지 4.8%. 그리고 이제 차이총신 그 지금 있는 사장 3.6%에서 1.4%.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멤버들이 다 지분을 좀 팔았어요. 네. 팔았고 경영진들 전체 지분도 14.6에서 2.3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윈 지분은 2021년에 어떻게 됐냐? 네. 그건 퀘스천이고, 그다음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인 소뱅하고 양호는 어떻게 됐냐? 네. 소뱅도 34.1%인데 24.8로 거의 한 10% 가까이 지분 낮췄어요. 팔은 네. 거죠. 지분 낮췄고, 그 다음에 야후도 2020년 이후에 이게 지분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5% 미만이라는 거죠. 공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야후도 2020년, 21년에 대폭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네. 그 적어도 한 10% 가까이 털었다는 거죠. 이때가 뭐 코로나 샥 이때였던 것 같은데. 뭐 네. 그 즈음인데도 인터넷 주식은 그런 대로 괜찮았었죠. 그래서 이게 모든 주주들이 다 지분 좀 팔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수익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뭔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윈이 왜 사라졌냐? 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돼 있냐면 주요 주주하고 관련되는 거래 뭐 이렇게 있는데 주요 주주에서 아까 보신 그 테이블에 애뉴얼 리포트에는 이게 이 each of our directors and executive officers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분율에 올라가는 사람은 우리 이제 회사 임원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가고 그 사람들의 전체 그룹이 이제 여기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 이상의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요 리스트에 올라가 애뉴얼 리포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마윈이 지분을 다 팔았냐, 국가에 헌납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윈이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보드 멤버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뉴얼 리포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마윈은 지금 이걸로 추정해 보건대는 마윈은 알리바바의 경영에 손대는 건 아니다. 예. 그냥 단순한 주주로만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고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팔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팔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겠죠. 이미 뭐 뉴스에 나왔을 텐데 그렇죠. 큰 건 아니지만 애뉴얼 리포트 없는 거는 경영진에서 확실히 빠진 거다. 경영에 손 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당국이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이제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윈의 이 경영에서 손 뗀 것이 호재냐 악재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이 대주주가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익스큐즈라 보고서 새로운 사업을 허용해 줄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이게 경영의 어떤 이제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편 마인이 엔트파이낸셜에서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60% 가까운 지분이 있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윈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상장할 때 8.8% 지금 뭐 지금 지분 조금 팔았더니 4%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4% 갖고 뭐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네. 물론 시가총이 워낙 커서 그렇지만 한 50% 갖고 있다고 그러면 뭐 세계 1등일 건데 근데 마윈도 속으로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돈 없는 경영자들이 IPO까지 오게 되면서 이게 벌스트, 세컨드, 서드 해가지고 라운드가 넘어갈수록 지분율이 거의 형편없이 낮아지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그 야후하고 소뱅이 뭐 알리바바를 크게 도와준 큰 손임이 분명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제 돈 벌어가지고 애들 둘이한테 다 어떻게 바친 것 이런 결과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엔터파이낸셜에서는 그걸 바꾼 겁니다. 전략을. 자기가 확실하게 지분을 가지겠다. 네. 근데 거기도 당연히 이제 아리바바나 탄센트가 이게 지분을 당연히 자회사니까 넣었을 건데 그때 이제 이 마윈이 무슨 머리를 썼냐. 금융업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둘 사이를 협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지분을 크게 가져야만 이건 승인이 난다. 아, 그렇게 해서 자기 지분을 확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그런 법을 쓰는 거고. 네.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관련해서 또 하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한국에서 투자가도 걱정하고 있고 이러는 게 상장 폐지되는 거냐. 네. 그 미국에 상장된 것들. 근데 미국에 상장 폐지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인민해방군 관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지가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 못 해요. 그 상장돼 있다고 해도 자동 상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1월 12일 날 이제 발표한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39559하는 요 명령에 의해서 이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3월 24일 날 낸 외국회사 책임법. 이제 이것은 이제 3년 연속으로 그 회계감사를 이걸 받은 자료를 이제 회계위원회에 내지 않으면 네. 이건 상장 폐지된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민해방군 관련되는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 CMIC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게 이제 1월 달에 6월 달에 이게 바뀝니다. 네. 바뀌어서 미국은 중국의 방산 감시 기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 투자를 금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 트럼프 정부 때 방금 말씀드린 13959라는 그 행정명령을 대치해서 중국 공산주의 군사기업 CCMC라고 하는데 요거 대신에 이거 플러스해서 방산 감시 기술도 이게 인민해방군하고 관련되면 다 제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요건 CMIC라고 이제 써놨는데 네. 요게 해당되면 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이나 중국 이동통신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거기 이제 해당이 됐고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59개가 있습니다. 이 59개 회사들은 미국이 투자할 수 없어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거에 상장됐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자동 퇴출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많은 언급이네. 디디 출신 상장 폐지하냐, 뭐 이제 아리바바 탄센트 되냐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자진 상폐를 하려고 하면은 매수 청구권 그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청구를 다 받아줘야 돼요. 그걸 돈을 다 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제로 폐지가 되려고 하면은 3년 연속으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22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 3, 4, 2025년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이 강제 상장 폐지된다. 이러는 것은 공산당 관련되는 기업은 해당이 되지만 네. 플랫폼 기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인민해방 관련된 기업. 그렇죠. 네.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디디 추싱이 이제 그 금융당국에만 허가받고 인터넷 당국한테는 허가받고 상장시켰다가 3일 만에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요걸 계기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정치국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해외에 상장하는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겠다. 네.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만 가진 플랫폼 기업은 해외 상장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증권감독원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인터넷 판공실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네트워크관 이슈죠. 그렇죠. 예. 그리고 VIE 구조가 이게 적법한지도 검토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 야 가입자 100만 명 대단하네 이러지만 중국에서는 100만 명은 이건 뭐 명함도 못 억명단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 기업은 다 승인 받아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은 눈치가 빠르면 이건 승인 안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그 중국의 뭐 자동차 회사, 자동차 모바일 관련되는 네. 그 회사가 플랫폼 기업이 상장 신청했다가 사진 철폐했다는 게 바로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중국은 뭔 얘기냐면 결국은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홍콩에 상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된 규정 갖고서 미국에 상장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것보다가는 홍콩에 상장해서 데이터 보안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미국도 가만 안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 중국에서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는 VIE 구조에 대해서 이거 공시 제대로 해라. 그리고 VIE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서류는 재빠르게 내라. 그래서 VIE 구조는 여기에 상장된 페이퍼 컴퍼니가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 기업하고 특별한 계약에 의해서 이 회사를 통제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토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이 상장돼 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잘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요구를 하면 이 페이퍼 컴퍼니가 실질적으로 그 통제하고 있는 중국 본토 기업의 서류를 다 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정보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하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미국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하는 모든 중국계 회사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그 여부와 함께 만약에 허가가 철회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공개해라. 이게 바로 디디 추식 문제하고 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중국 당국이 허가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어쨌거나 중국의 이런 이제 최근 행태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공시 확실하게 해라. 근데 요거를 왜 이걸 집어넣느냐 그러면 요렇게 뭐 하여간 쏘기든 뭐라든 상장을 했다가 이게 발각이 되면 법규 제재도 받지만 이게 위험성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집단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또 때문에 지역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문제도 되게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한번 집단 소송 걸렸다 그러면 회사 망한다고 봐야죠. 그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못 했는데 네. 이제 당국이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왜 너가 정확하게 공시를 안 했냐? 네. 요걸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아마도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거의 끝났다. 그래서 홍콩으로 대거 이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되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그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홍콩으로 이전하거나 이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이러지만 뭐 누차 지금 우리 플랫폼 시리즈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게 반독점법, 데이터 이제 관련법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딜리버리 노동자법 뭐 이런 이제 일련의 법안들이 다가 첫 번째 이 소환, 두 번째 조사, 네. 세 번째 벌금 부과, 네 번째 이제 시정 조치, 다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네.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벌금 부과했던 쪽 정도 그리고 시정 조치 정도를 들어간 단계고 이게 다 끝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그 지금 진행돼야 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앞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어떤 기업은 네 단계가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진 노운 팩터이긴 하지만 악재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끝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 기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은 알리바바 마이넷의 소식과 함께 이 미국 상장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